2009년 11월 미국 유타. 26세 남성 존 존스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임신한 아내와 1살 딸을 데리고 고향인 스탠스베리 파크를 방문했다. 고향에서 어렸을 적 즐기던 동굴 탐험이 떠오른 그는 자신의 동생 조시와 친구들 9명을 데리고 지역에서 유명한 너티 퍼티 동굴로 향했다. 1960년 발견된 해당 동굴은 연간 5,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탐험 명소였지만 방문객들 때문에 동굴 내부의 암석이 과도하게 부드러워져 안전 문제가 제기되었고 2006년 4월에 폐쇄되었었다. 하지만 2009년 관련 부처에 의해 안전 문제가 보완되었고 이에 4년 만에 다시 개방되었던 것. 11월 24일 오후 8시 동굴 탐사를 시작한 존 일행은 1시간 후인 오후 9시경 빅슬라이드라는 지점에 도달한다. 더 큰 도전을 원했던 존과 조시 그리고 2명의 일행은 난이도가 높은 코스인 버스 카날에 도전하기로 하는데 존은 실수로 갈림길에서 버스 카날이 아닌 에드스 푸시로 향하게 된다. 에드스 푸시는 막다른 길로서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좁은 통로들이 존재했다. 자신이 버스 카날에 있다고 착각한 존은 억지로 몸을 우겨넣으며 동굴을 통과하게 되고 그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때 그는 이미 에드스 푸시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그대로 동굴에 몸이 끼어버린 존. 중력 때문에 그의 몸은 동굴 안쪽으로 계속해 밀려 들어갔다. 그의 동생 조시가 힘껏 그를 잡아당겼지만 소용이 없었고 이에 조시는 911에 신고한다. 새벽 1시에 동굴에 도착한 구조대. 존이 있는 에드스 푸시는 매우 좁은 곳이었기에 다수의 인원이 들어갈 수 없었고 이에 몸집이 작은 한 명의 구조대원이 먼저 투입된다. 하지만 한 명의 힘으로 90kg의 존을 빼내는 것은 역부족이었고 존의 다리에 밧줄을 묶고 끌어당겼지만 복잡하게 꺾인 동굴의 구조 때문에 밧줄은 힘을 받지 못했다. 이윽고 여러 명의 인원이 추가되어 밧줄에 풀리를 달고 끌어올리기를 반복했으나 불안정한 풀리는 계속해서 망가졌고 이를 수리하다가 많은 시간이 흘렀다. 구조대원들은 찬송가를 부르면서 존을 격려했고 존 또한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보고 싶다며 살고 싶다는 열망을 강하게 내보였지만 사고 27시간 후 그는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말았다. 너무 오래 거꾸로 매달려 있던 탓에 심장에 무리가 갔던 것. 유가족들은 구조팀과 상의 후 시신 인양을 포기하였으며 존의 시신은 그대로 콘크리트와 함께 그곳에 매장되었다. 이후 해당 동굴은 폐쇄되었으며 그곳에는 존 존스 힐이라는 지명이 붙었다. 2007년 10월 태국 수란타니 21세 여성 헬레나 캐롤은 4년을 사귄 남자친구이자 예비신랑인 24세 남성 존 컬렌과 함께 태국을 여행 중이었다. 이 커플은 둘 다 영국 출신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소꿉친구였다. 존은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당한 돈을 상속받았고 그는 그 돈으로 여자친구인 헬레나와 함께 세계 일주를 떠나기로 한 것. 그들은 태국에서 몇 달을 보낸 후 호주를 거쳐 일본으로 향할 예정이었다. 태국에 머무르면서 동굴 투어에 대해 알게 된 존과 헬레나. 그들은 당시 머물고 있는 지방의 국립공원에서 동굴 탐험을 하기로 마음먹지만 당시는 열대지방의 기후 중 하나인 몬순의 계절이었고 이에 현지 가이드들은 동굴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들을 막았다. 하지만 이미 동굴 탐험에 눈이 먼 존은 자신들을 동굴로 데려다줄 현지인을 섭외하고 이에 2007년 10월 13일 헬레나와 존 그리고 몇 명의 관광객들은 현지인의 배를 타고 동굴에 접근한다. 헬레나와 존이 동굴의 절경을 보며 감탄하던 와중 갑자기 엄청난 파도가 그들을 덮쳤다. 그들은 빠르게 물을 피해 높은 곳으로 올라갔지만 현지 가이드와 다른 관광객들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물에 휩쓸렸다. 존과 헬레나는 빠르게 높은 곳으로 올라간 덕에 살아남았지만 높게 차오른 물은 몇 시간 동안 빠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서 수많은 벌레와 박쥐들에게 둘러싸인 둘. 존은 이대로 있다간 어차피 죽을 것이라며 자신이 물에 휩쓸려가서 동굴의 반대편 입구로 나간 후 구조대를 부르겠다고 자청한다. 그렇게 존은 헬레나에게 사랑한다고 외친 후 물에 뛰어들었다. 순식간에 사라진 존 그리고 혼자 남은 헬레나.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그녀는 공포와 갈증, 추위를 겪으며 죽음을 직감한다. 그런데 사고 후 16시간 후 기적같이 한 구조대원이 동굴 안에 들어와 그녀를 구출한다. 구조대원들은 모두들 죽었을 것이라며 동굴 안에 들어가길 꺼려했지만 한 명의 구조대원이 생존자가 있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한 덕에 헬레나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구출된 헬레나는 존이 살아있을 것이라 믿고 존을 찾았지만 그녀를 제외한 다른 인원은 전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총 8명이 목숨을 잃은 이 사건 때문에
몬순 시즌에는 국립공원들의 폐쇄 조치가 내려졌으며 비가 올 땐 동굴에 들어가지 말라는 영어 표지판이 세워졌다. 2002년 9월 크로아티아 포가니카 베이 31세의 체코인 미로슬라프 쿠클리시를 포함한 5명은 해저 동굴 탐험을 위해 다이빙 장비들을 싣고 출항했다. 포가니카 베이는 지중해의 맑은 물로 유명하였고 그 해저에는 복잡한 동굴들이 즐비해 있었기에 다이버들에게 각광받는 곳이었다. 미로슬라프는 일행 중 비교적 경험이 많은 다이버였는데 그는 한 해저 동굴의 입구를 발견하였다. 일행들은 그 해저 동굴에 들어갔지만 너무나도 복잡한 구조 때문에 탐험을 포기하고 수면으로 올라왔다. 그런데 날이 저물고 밤이 되자 일행들은 미로슬라프가 배 위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일행들은 미로슬라프가 낮에 발견했던 해저 동굴을 수색했지만 그를 찾는 데 실패했다. 일행들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 다이버 2명. 하지만 그들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미로슬라프 일행으로부터 다이버 장비를 빌려갈 정도였다. 경찰 다이버 둘은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줄을 붙잡고 동굴로 잠수해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줄을 놓치면서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미로슬라프를 찾기는커녕 한 명의 목숨을 더 잃어버리고 만 것. 동굴은 얕은 갤러리와 깊은 갤러리 두 곳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얕은 갤러리의 출구 바로 옆에는 깊은 갤러리로 향하는 통로가 있었다. 즉 동굴은 물 밖으로 나가려다가 실수로 더 깊게 들어가기 쉬운 구조인 것. 게다가 동굴 안은 침전물로 가득했는데 실수로 그것을 건드리게 되면 순식간에 시야가 뿌옇게 가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후 증언된 구조 인력들은 얕은 갤러리에서 사망한 경찰 다이버를 발견하였고 깊은 갤러리에서 미로슬라프의 시신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미로슬라프의 가슴에는 칼이 꽂혀 있었고 이에 경찰은 일행들을 구금하고 해당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전환하였다. 경찰은 미로슬라프가 장비하고 있었던 다이빙 컴퓨터를 조사하였는데 그의 움직임에서 타살의 정황은 없었고 그가 해저 동굴에서 길을 잃은 공포스러운 상황 때문에 자살을 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또한 미로슬라프가 다이빙 당시 음주를 했던 것이 드러나 그가 쉽게 패닉 상태에 빠졌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한편 포가니카 베이는 여전히 인기 있는 다이빙 장소로 남아있으며 2015년에는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굴은 여전히 접근 가능하다. 1994년 남아공 20살의 남성 데온 드레이어는 200회의 다이빙 경험이 있었고 이를 인정받아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남아프리카 동굴 다이빙 협회 다이버들과 합류했다. 그런데 다이빙 연습 중 호흡의 문제로 실신한 데온. 그는 보스만사핫이라는 동굴에서 그대로 익사하고 말았다. 그 후 그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고 시간은 흘러갔다. 10년 후인 2004년 다이버인 데이비드 쇼는 보스만사핫에서 270m까지 잠수하며 신기록을 세우는데 그때 그곳에 잠들어 있는 데온 드레이어의 시신을 발견한다. 데온 드레이어의 산소통이 바닥에 단단히 박혀있는 탓에 시신 인양에 실패한 데이비드. 그는 수면 위로 올라온 뒤 다시 한번 시신을 인양할 계획을 세운다. 시신의 발견 후 3개월 후인 2005년 1월 데이비드는 특수 바디백, 카메라 등 장비들을 철저히 갖춘 후 다시 보스만사핫으로 들어간다. 시신이 있는 지점에 도달하는 데는 14분이 소요되었고 산소 제한 때문에 그는 5분 안에 시신을 정리해야 되었다. 데이비드가 시신을 정리해 올라오는 동안 친구 다이버 돈 셜리가 14분 후 잠수를 시작해 그와 수중 220m 지점에서 만나기로 기획하였다. 그러나 돈 셜리가 150m 지점까지 잠수하였을 때 수중 깊은 곳에 보이는 데이비드가 움직이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그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빠르게 하강하였지만 호흡이 가빠짐에 따라 위기를 겪었고 결국 데이비드를 구하지 못하고 수면 위로 올라온다. 다이버에게 호흡이 가빠지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데 이는 다이버가 천천히 그리고 깊게 숨을 쉬지 못하면 체내의 이산화탄소가 점점 증가하고 이 때문에 의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주일 후 데이비드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그가 그토록 권했던 데온 드레이어의 시신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의 카메라에 담긴 기록에 의하면 데이비드는 데온의 시신에 빠르게 도달했지만 그의 시신은 고체보다 액체에 가까운 상태였고 이 때문에 시신을 수습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은 데이비드는 예상보다 호흡이 매우 가빠지게 되었다. 그는 간신히 시신을 수습하고 올라오는데 그때 그의 몸에 감겨있던 장비의 호스등이 데온의 산소통에 걸리는 일이 발생한다. 그렇게 줄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한 데이비드는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증상을 얻었고 그대로 의식을 잃고 인해 숨이 멎었던 것.
다이버들은 몸에 걸린 장비의 줄을 느슨하게 유지하면 안 되는데 데이비드는 시신을 수습하느라 그것들을 미처 신경 쓰지 못한 것이었다. 이에 친구 돈 셜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끝까지 임무를 완수한 데이비드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